작가님, 네. 이번에도 댓글에 질문을 주셨는데 검단 신도시에 관한 질문이셨어요. 검단 신도시가 요새 뜨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향후 동탄, 광교 등 어떤 신도시와 비슷하게 성장할지 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검단 신도시가 서울 5호선 연장,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앞두고 있고 또 9호선 얘기까지 이제 나오니까 교통 호재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또 저희가 인천이랑 연이 깊기도 하고요. 그렇죠. 인천의 연이 깊죠. 오래 산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투자의 관점으로 내가 차익을 목표로 검단 신도시에 분양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금액이 얼마까지 갈 것이며 언제 팔았을 때 가장 잘 팔았다고 할 수 있는지 매도 타이밍까지 뼈 때리는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검단 신도시의 투자와 미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입지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검단 신도시는 사실 김포랑 가깝게 있죠. 인천 서구에 있으면서 위치는 계양구와 청라보다는 북쪽에 있고 김포 풍무보다는 남쪽에 위치해있죠. 위치를 놓고 보면 인천의 생활권역이라기보다는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 생활권역에 놓여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천 1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강서구에 출퇴근자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입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검단 신도시를 다뤘죠. 그래서 저는 역을 기준으로 검단 신도시를 빠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검단 신도시는 25년 6월에 인천 1호선 연장이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3개가 들어서는데 101역, 102역, 103역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럼 먼저 101역이 포함된 1단계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가장 빠르게 입주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2022년 1월 다 함께 입주를 하여 이미 실생활의 주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1역 주변이 실생활하기에 가장 편리하게 기획된 곳입니다. 세 번째는 이 지역에 시세를 리딩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당대로와 이음대로를 나누어 보면 4개의 주거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거기서 한 번 더 계양천을 나누면 하나의 주거 그룹이 2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101역과 분리된 A와 B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장임을 알 수가 있고 이 다음 C, D 역과의 접근성 순위로 나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지로만 봐도 알겠지만 A와 B 그룹 안에서의 메인 단지는 4곳으로 정리가 되죠. 호반 서밋, 검단 우미린 더 시그니처, 검단 금호올림 센트럴, 검단 프리지오 더 베뉴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101역과 접근이 가장 가까운 검단 우미린과 금호 어울림이 시세를 리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단지 중에서도 이음 초, 중, 고 통화까지 편한 금호 어울림 아파트가 전세 가격도 받쳐주면서 검단의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101역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북적북적하고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상권 등 생활에 편리하게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101역을 포함한 3단계 특징은 첫 번째, 역과 주거 단지와의 접근성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동그랗게 모양은 이쁜데 가운데 주거가 들어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초중고가 신설될 예정이고 주변에 공원과 산으로 공기는 좋으나 확장성 측면에서 사통팔통 트여있는 단지들이 시세를 만들어가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1역처럼 주택지가 북적북적한 주거 입지보다는 보진역한 느낌이겠다. 103역을 포함한 4단계의 특징은 첫 번째, 가장 늦게 형성될 구역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101, 102역과 비교했을 때 103역은 역과 주거지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점을 미루어 볼 때 103역은 주거시설 외에 환경, 문화시설, 박물관, 도서관, 커넬, 콤플렉스 등 문화 인프라가 자리 잡은 구역이겠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각각의 특징은 다르겠지만 101역을 기준으로 검단 신도시에 3곳과 시세가 형성되겠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질문해 주실 것처럼 검단 신도시가 어느 신도시와 비슷하게 갈까요? 광교일까 동탄일까?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탄은 동탄의 대장인 동탄 롯데캐슬이 3년 3개월 사이 7억에 올랐습니다. 분양을 받으셨다면 10억 이상이 오르셨을 거고요. 이 시세가 상승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검단에서 차익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동탄 롯데캐슬 평당가는 4,500만 원. 현재 분당의 시범 단지인 시범 우성과 현대가 나란히 평당 4,500만 원 동탄과 같습니다. 광교의 중흥 S클래스가 평당가 4,600만 원. 광교 자이언 힐스테이트가 4,500만 원과 나란히 되겠죠. 동탄은 GTX A가 개통되면서 강남과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들과 시세를 같이 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뭘 의미하느냐? 분당 시세까지 동탄 시세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신도시이기 때문이 아니고 강남과의 출퇴근이 가능했던 공유된 노선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검단 신도시를 볼 때 신도시라는 이유만으로 광교와 동탄과 어떻게 흘러갈까요? 라기보다는 검단 신도시를 떼어놓고 와서 그럼 우리는 누구랑 발맞춰 갈까요? 어느 정도 갈까요? 의 관점이 중요해 보여요. 그래야 정확한 시세 흐름이 보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인천이라 하더라도 남동구 인천 시청역 인근의 구도심의 실수요층과 부평구의 수요층이 다르고 연수구의 송도가 또 다르듯이 시세를 형성하는 환경과 시세를 자극하는 요인이 달라지죠. 만약에 송도라면 GTX B 노선의 호재로 시세가 들썩거리지만 검단은 GTX B 노선의 호재로 시세가 들썩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검단 신도시는 뭘 봐야 시세 상승과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인천 1호선 개통 후 공항철도 라인의 시세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국 계양역을 통해서 공항철도로 환승됨으로 인해서 마포 공덕, 서울역, 강남역, 여의도 접근성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공항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인천 1호선이 통되고 나서 검단에서 서울 주요 일자리와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한번 볼까요? 현재 노선이 없기 때문에 자가로 출퇴근할 경우 막히는 채점까지 포함해서 강남이 좋기 3시간은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인천 1호선이 개통되면 검단 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1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계양역에서 홍대 입구까지, 홍대 2구에서 강남역까지 1시간 7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10분을 추가해서 보면 1시간 20분이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의도까지는 계양역에서 37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10분을 추가해서 보면 여의도까지는 5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시간 거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광화문까지는 계양역에서 종각까지는 44분, 그리고 10분을 더해서 55분이면 광화문까지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로 서울 주요 일자리와 지하철이 놓이게 되면서 출퇴근 시간 줄어드는 것이 집값과 전세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24년 6월 개통한 8호선 종점역인 별내역과 다산역이에요. 이번 주 시계열 통계에 의하면 별내 연장 개통 이후에 외부에서 젊은 세대들의 유입은 늘었는데 매물이 부족해서 전세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시세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볼게요. 별내 초역세권의 주상복합으로 별내 자이더스타는 개통이 되고 전세가가 5억 6천이었는데 7억 3천으로 1억 7천이 전세가가 상승을 하였고 매가는 7억 5천에서 11억 7천으로 4억이 올랐죠. 다산자이 아이비 플레이스는 전세가가 5억 4천에서 6억 3천만 원으로 9천만 원이 상승을 하였고 매매가는 10억 2,500만 원에서 10억 7천만 원으로 4,500만 원이 상승하였습니다. 별내역에서의 시세가 더욱 상승한 이유는 경의중앙선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으로의 일자리 접근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천 1호선 연장으로 인해 검단 신도시도 어느 정도 매매가와 전세가의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결국 검단의 시세는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때문에 실수요층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1호선 연장이 개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 출퇴근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지만 서울의 출퇴근, 강서구, 마포구, 여의도에 지하철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직장 수요층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단 대장 시세를 보면 검단 금호 오울림 센트럴이 34평 기준으로 현재 평당가가 2,300만 원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세가는 평균 3억 9천에서 4억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의 52%로 대장 아파트 기준 평균 7억 7천 정도 시세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항철도를 공유하고 있는 단지들의 전세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검단 신도시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인가 보겠습니다. 마곡의 2016년 입주 34평 전세가가 7억 중반에서 8억 초입니다. 그리고 마곡의 구축 1993년 입주한 34평 전세가가 마곡 현대 1차 5억 3천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의 수색 뉴타운 작년에 입주한 34평 전세가가 7억 후반에서 8억 중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2003년도에 입주한 34평 전세가 상암 월드컵 파크 3단지 전세가가 5억 5천입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1993년 입주한 MBC 마포 청구 34평 전세가가 6억 1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곡지구를 예를 들면 마곡 엠벨리 전세가가 7억 중반이죠. 이번 주 KB 통계를 보면 강서구 전세 매물이 부족하긴 하지만 가격이 높아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 전세 흐름이 마곡에서 먼저 오른 다음에 화곡동, 방화동에 중소형 위주로 번져 나간다고 하죠. 이렇듯 수요층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질 때 마지노선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 20년 구축인 마곡 현대 1차 전세가 5억 4천이라고 한다면 계양에서 한정거장만 더 갈아타고 신축인 검단 아파트 전세가가 4억일 때 어떨까요?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34평 대장 아파트 전세 가격이 5억 3천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의 전세 가율이 52% 정도이니 매매 가격은 보수적으로 10억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을 맞추어 매도를 할 경우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조건들은 첫 번째 인천 1호선 개통, 두 번째 꾸준한 서울 일자리 수요의 유입, 세 번째 전세 대출의 규제 완화. 따라서 1번과 2번의 조건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단기보다는 장기로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검단 신도시가 얼마까지 갈 거냐는 전세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의 중요한 역할은 인천 1호선 개통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 매도 타이밍은 단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시기는 매매 가격이 빠지지 않으면서 전세가율이 60% 가까이 도달했다면 적합해 보인다. 그럼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런 걸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